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는 기준이 되는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X축과 Y축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X축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양을 X로, Y축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양을 Y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값과 Y값이 변화함에 따라 변하는 것을 좌표평면에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표시된 것이 그래프라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그래프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여기선 2개, 여기선 4개, 여기선 6개, 여기선 8개 이렇게 돼서 가로로 개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순간을 찰칵 사진을 찍듯이 찍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령 이 지점을 찍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6개가 됩니다. 이 지점을 찍었다고 하면 이 지점은 8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형태들을 보면 세로는 모두 2개인데 여기서 가로는 1개, 여기선 가로가 2개, 여기선 가로가 3개, 여기선 가로가 4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모두 다 직사각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는 2 곱하기 1이고 두 번째 네모는 2 곱하기 2고 세 번째 네모는 2 곱하기 3, 네 번째는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하는 양을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대수학이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양인 2는 그대로 두고 변화하는 양을 x로 표시를 하면 곱하기를 생략을 하여 2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전체 개수이므로 전체 개수를 y라는 문자로 생각을 해보면 y가 2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양들의 관계를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x가 1개, 2개, 3개 해서 1개로부터 2배, 3배, 4배로 증가를 할 때 y의 경우에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다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변화하는 관계를 정비례라고 합니다. 간단한 정비례의 성질을 보자면 y와 x가 정비례할 때 첫 번째로 x와 y의 관계식을 위와 같이 y는 a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a는 0이 아니게 되지요. a가 0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로가 0이 되게 되므로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똑같이 y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가 되긴 하지만 이 관계는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x가 0일 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a가 0만 아니면 되는데요. 따라서 a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처럼 이렇게 구멍을 판 것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판 것은 마이너스 2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멍을 여러 개를 팠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가로가 1개, 2개, 3개, 4개일 때 구덩이의 개수를 음수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x가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구덩이의 개수를 y라고 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x와 y의 비의 값인 x분의 y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a가 되게 되지요. 이러한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고 y는 ax라고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 동그라미의 개수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마치 블록을 쌓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블록 하나를 쌓고 여기는 블록을 이런 식으로 2개를 쌓고 여기는 블록을 이런 식으로 쌓고 여기도 블록을 이렇게 쌓으면
그러면 원점과 0,0이죠. 원점과 x값이 1일 때 y값이 2이므로 2점을 잡게 되고 x값이 2일 때 y값이 4이므로 2점을 잡게 되고 이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값이 3일 때 y값이 6이 되므로 똑같이 2점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x값이 4일 때 y값은 8이 되므로 2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보았듯이 이렇게 구덩이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얘도 구덩이를 판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8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렬로 쭉 이으면 이런 식으로 일렬로 된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과 같이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인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값이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덩이가 파이게 되고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가 되어 다시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4칸을 팔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 되므로 구덩이를 조금 더 6칸짜리 구덩이를 깊게 팔 수가 있고 그리고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 되므로 다시 구덩이를 8칸 이렇게 팔 수가 있게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튀어 올라오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블록이 쌓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가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6이 되고 마이너스 4일 때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찍어보면 0,0을 지나고요.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6, 4일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일 때는 2, 마이너스 2일 때는 4, 마이너스 3일 때는 6, 마이너스 4일 때는 8이 되게 되어서 이런 형태의 빨간색의 직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y는 ax에서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y는 ax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이 증가하는 방향인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y축이 증가하는 방향인 위쪽으로 그래프가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래프로 오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에서는 y는 ax의 그래프가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절대값 a가 크다는 뜻은 여기 있는 구덩이가 x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더 깊게 파인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블록이 x가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가파른 직선 또는 이렇게 가파른 직선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정비례 관계에서 x값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x의 범위가 수 전체인 것으로 하여서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지만 넓이가 정해진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이 이렇게 12개가 있겠지요. 그리고 한 개짜리를 두면 여기가 12개가 되게 되고 두 개짜리를 두게 되면 여기가 6개가 되게 되고요. 3개짜리, 세로가 3개짜리가 되면 가로는 4개짜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로를 늘려서 이렇게 세로가 4개와 가로가 3개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로가 6개이고 가로가 2개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세로가 12개가 되면 가로는 1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x와 y로 나타내 볼 텐데요. 이 경우에 세로의 개수를 x라고 하고 가로의 개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x와 y의 곱이 12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경우도 x와 y의 곱이 12가 되고 세 번째도 xy가 12가 되고 네 번째도 xy가 12 그리고 다섯 번째도 xy가 12 여섯 번째도 xy가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복잡함으로 밑에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가 1, 2, 3,
4, 6, 12로 이렇게 변화를 할 때 y값은 12, 6, 4, 3, 2, 1이 되고요. 여기서 x가 2배, 3배, 4배가 증가하게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두 양 x, y에 대해서 x의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2배, 3배, 4배 또는 6배, 12배까지 증가를 했죠. 이렇게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6분의 1배, 12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되는 이렇게 변하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x와 y가 반비례 관계일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xy는 a 또는 y는 x분의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도 a가 0이면 안 되겠죠. a가 0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x와 y 사이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는 음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x, y를 6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가 12가 되고요.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6이 되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4, 4일 때 3, 6일 때 2, 12일 때 1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이것을 좌표평면상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가 12였으므로 점이 1,12가 이렇게 찍히게 되고요. 2일 때는 6이 되겠죠. 그리고 3일 때는 4가 되고요. 4일 때는 3, 6일 때는 2, 12일 때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넓이가 마이너스 12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x, y를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x가 2일 때 마이너스 6, x가 3일 때 마이너스 4, x가 4일 때 마이너스 3, x가 6일 때 마이너스 2, x가 1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12가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6, 마이너스 3일 때 4, 마이너스 4일 때 3, 마이너스 6일 때 2, 마이너스 12일 때 1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좌표평면을 그려보면 1일 때 마이너스 12가 찍히고 2일 때 마이너스 6, 3일 때 마이너스 4, 4일 때 마이너스 3, 6일 때 마이너스 2, 1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어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12, 마이너스 2일 때 6, 마이너스 3일 때 4, 마이너스 4일 때 3, 마이너스 6일 때 2, 마이너스 12일 때 1이 되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값이 양수인 경우엔 xy는 a에서 a 값이 양수인 경우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요. 이것은 정비례 그래프에도 마찬가지였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각 사분면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xy는 a인 상태에서 a가 0보다 작게 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가게 되고요.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사분면에서도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값 a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같은 3에서의 값이 커지고 같은 6에서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축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3일 때
그래프가 더 아래로 내려가고 4일 때도 더 내려가고 6일 때도 더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축에서 똑같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까지 직접 그려보았는데요. 정비례 관계에서는 A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반비례 관계에서는 A가 12일 때와 마이너스 12일 때 두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을 더 깊게 해보시면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